어,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회계사무과 이성호 교수입니다. 5주차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에게 4주차 강의를 빠듯하게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그 4주차에 과제형으로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하려고 과제형으로 올렸었는데, 우리 그 전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과제형으로 취소를 하고, 다시 그 동영상 올리는, 바람과 또 그 입시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그걸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려서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주차도 사실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제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제가 내일 모레가 이제 6주차인데 6주차에는 제가 과제형으로 전산 그 정보 시스템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제형으로 올리도록 여러분에게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과제형이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게 더 편한지 결정을 해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언택트 비대면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뭐 갈수록 우리 사람 간에도 아마 대면 접촉보다는 어떤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가 해야지는 식사 역시도 지금은 여러분 웃기는 게 제가 그제 이제 그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갔다 오면서 잠시 한 군데에 휴게소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이렇게 좀 대고 쉬려고 휴게소에 들어갔는데요. 휴게소 제가 매장을 살짝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휴게소에서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거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누가 왔다 갔는지 뭐 소위 말하는 감염이 되어도 이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감염은 복균자일 뿐 그 사람이 복균자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 우리가 감염자를 하죠. 그로 인해서 내가 감염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지 않는 그런 앞으로 이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치료약이 나와서 이게 진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그 비대면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뭐 돈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 경제 활동 자체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휴가 내서 뭐 집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한적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더 절실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각 개인이 자립 경제를 위해서 뭐 우리 학생들 같으면 취업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관을 달성하는 것이고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좀 더 내 개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일보다는 이제 그런데 좀 치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의 길이 뭔지
그런 걸 좀 찾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차피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뭐 취업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고고고 그런 입장이고, 저는 이제 어떤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으니까 조금 다른 경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타인과 다름이 생길 수 있다. 그걸 여러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 하는 게 정말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주차는 예금거래의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거래, 우리가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금거래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상대방이 누구냐? 첫째, 자연인. 순수 우리 개인들. 그죠? 자연인. 그냥, 자연인하면 우리 순수한 우리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에게는 어떤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적인 뭐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연령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가입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가입 못할 뿐이지, 나이가 든 어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자, 예금거래의 상대방 자연의 경우는 개인 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예금 종류에 따라서 가입의 제약격이 제한이 된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좌 예금. 당좌 예금은 누가? 개인이 가입할 수 없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이제 당좌 예금은 가입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개인도 가입이 되는데, 단지 당좌 예금이라는 그 특수한 예금은 뭡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이런 어떤 가입이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 은행 예금의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습니다. 그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종류를 4가지 정도 적어봐라. 여러분 2가지 이상 적어라. 3가지 이상 적어라.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뭡니까?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4가지죠. 자,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예금의 종류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고, 두 번째는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뭡니까? 내가 언제든지 수시로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그 통장, 그 4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면은 보통 예금, 자유저축 예금, 저축 예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내가 시간이 지나서 예금을 하고 시간이 지나야만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그걸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 첫째는 정기 적금이 있다고요. 적금. 매달 얼마씩 넣어서 그것을 목돈으로 1년 뒤에 찾는 거. 이게 정기 적금. 그 다음에 정기 예금. 정기 예금은 뭡니까? 아예 목돈을 맡겨놓는 거. 100만 원, 200만 원을 6개월, 1년 맡겨놓는 거. 그게 정기 예금. 또 뭐가 있습니까? CD라고 있죠. CD. 양도성 예금 정서. 또 뭐가 있습니까? RP라고 있죠. 환매조건부 채권. 요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께 이야기했습니다. 예금의 종류 중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저축성 예금 4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금거래 상대방 은행 입장에서는 자연인과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종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나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가입의 자격이 제한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당자 예금이다. 당자 예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금 거래 상대방 중에서 제한 능력자라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 예금의 상대방 중에서 제한 능력자란 요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지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금 거래 상대방의 경우에. 그러니까 예금 거래 상대방은 누구 입장이십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말할 때에 제한 능력자란 세 사람이다. 이것도 내가 기억을 하라 했습니다. 미성년자. 우리가 미성년자를 갖다가 몇 살 이하랍니다.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를 하죠. 그 다음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는 몇 세입니까? 14세 미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우리가 민법상으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죠. 그 미성년자는 사실은 제한 능력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뭐라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통장을 은행이 만들어줍니다. 제한 능력자라고 만들어주지 않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은행에 가면은 어디까지 안 만들느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4세 미만. 이런 애들에게는 안 만들어준다. 내가 분명히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미성년자도 만들어주는데 형사처벌 대상인 14세 미만은 안 만들어준다. 아무튼 제한 능력자와도 거래를 제한시킨다. 법률적으로는 그렇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누구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질병이나 나이가 많아서 또는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단독으로 은행 예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법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사람을 지정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똑같은데 그 제한 법률 행위를 하는 범위만 서로가 다른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두 사람 다 질병, 장애, 그 다음에 어떤 노인,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법에서 대리인을 세워서 그 후견인을 하는 것인데 단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뭐가 다르다? 그것을 한정하느냐, 법률 행위를 일정 부분 한정하는 것이 한정 후견인이고 법률 행위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아무튼 예금 거래의 상대방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라는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대리인. 우리가 모든 거래는 사실은 직접 본인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금융실명제법에서 통장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본인 앞으로 개인이 은행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한다 되어 있습니다. 실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직접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는 친구야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내 통장 주민등록증 가가지고 은행에서 내 통장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은행 다닐 때는 만들어줬어요. 그냥 신분증하고 도장만 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군가 관계가 뭔지를 아무 따지지 않고 그냥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996년 12월, 아니 1993년 8월 13일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반드시 본인이 통장과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을 도장과 가져가서 만들어야 되고 가족의 경우는 위임장이나 대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경우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임장이 있어도 친구 관계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통장을 만들어 갈 때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와 위임장 기타 서류를 증거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그 대리 행위에 의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과 거래할 시 첫째는 대리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임의 대리인 있죠.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그냥 선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자, 당신 내 대리인 하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임의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은 뭡니까? 법에서 나를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요청해서 법에서 인정한 대리인을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리인은 만약에 법률 행위로 대리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법률 행위를 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뭡니까? 임의 대리인이 할 수가 없는 행위들이 있다. 그죠?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을 이제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행 텔러 신문이니까 은행 거래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통장을 만들 때는 제가 아까 금융실명기법에 의해서 남이 만들어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죠? 본인이 가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K은행의 통장을 자유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이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지급지 않게 한 1억 있으니까 1억, 현금 1억 있습니다. 현금 1억을 이제 그걸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못 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와 도장을 줘서 그걸 찾아오라. 그게 바로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통장을 만들 때는 실명기법에 의해서 본인이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만 은행에서 돈을 지급할 때는 세 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첫째는 통장을 가져왔느냐. 두 번째는 그 통장에 찍혀있는 인감을 가져왔느냐. 그렇게 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누가 왔든지 대리인이 왔든 본인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통장과 인감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 다 하면은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합니다. 비밀번호가 맞으면은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통장과 도장이 있고 비밀번호가 맞으면은 누가 왔든 간에 돈을 지급. 그럴 경우에 바로 대리인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을 지급할 때는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됐든 임의 대리인이 됐든 은행에 와서 대리권을 행사할 때 좀 그래도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맞으면은 다 돈을 지급하는데 그래도 대리 행위를 할 때 유의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건 봅니다. 자, 은행을 예금을 수입할 때는 대리권을 여러분 자 내가 누구 통장 개똥아 내가 은행에 바빠서 못 가니까 내 돈 5천만 원 내 통장에 요거 입금 좀 시켜와라. 그래서 통장과 돈을 줘서 그 사람이 가서 은행 갔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이 통장 주인이 당신이 아닌데 왜 입금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다. 그냥 통장에다 돈 입금해 줍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은행이 예금을 수입할 때는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대리인이 됐든 본인이 됐든 은행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이 이익이죠. 왜? 돈이 입금되니까. 은행이 이익이니까. 은행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단지 은행이 이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은행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면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금을 지급할 때의 문제라는 거죠. 예금을 지급할 때는 뭡니까? 이게 이중지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리권자인지 아니 하긴 예를 들면 자 중도 해지한다. 자 내가 5천만 원을 정기 예금해놨어요. 그때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된댔죠. 통장을 처음 만들 때는 본인이 가야 됩니다. 정기 예금을 할 때는 통장을 처음 만드는 거죠. 정기 예금이라는 통장을 처음 만드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서 그거는 저축성 예금이기 때문에 돈을 중간에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1년을 해놨는데 6개월 만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가 입주금 예금은 다른 사람이 다 찾을 수 있듯이 다른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가서 이거 중도 해지하고 와라. 대리권을 절대 안 된다. 왜? 중도 해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반드시 본인을 확인해야 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우량 고객이다. 돈을 많이 평소에 거래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안 와도 어떻게 본인인 걸 확인합니까? 아들이 왔네. 그럼 기다려봐라. 아빠한테 전화해볼게. 사실 그건 편법인데 본인이 온 것처럼 확인을 해가 줄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금의 중도를 해지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란 말이 들어갑니다. 예금의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 확인 방법은 은행원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와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은행은 대리행위를 할 때는 수납할 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급할 때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리권자를 확인하는데 평소에는 안 하지만 특히 중도 예금할 때는 반드시 중도 해지할 때는 반드시 확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저축성 예금이 중도 해지죠. 그 다음에 자유저축 예금도 중도 해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유저축 보통 예금 통장에 내가 500만 원 들어있는데 이걸 단순히 돈을 찾으러 다른 사람이 갈 때는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죠. 통장, 또 인감,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통장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 중도에 해지한다. 500만 원이 되는 통장을 내가 완전히 해지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대리가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저축성 예금이 되었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됐든 중도 해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해야 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거래. 외국인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은행 들어가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29, 30 창원에 있는 은행 반송동에 있는 지점에 제가 근무할 때요.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들어가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간 사람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다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은행.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생으로 처음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그래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처음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그때 군대 생활도 오래 하고 29에 은행 딱 들어갔는데 첫 월급이 여러분 얼마인 거 압니까? 첫 월급이 금액은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얼마나 내가 많이 받았냐 하면은 첫 월급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차 근무한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10년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은행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내가 나이가 같았는데 내하고 월급이 똑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들어와서 뭐 하느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이제 창구에서 우리 그 은행 여직원들 뭐 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 6개월 이렇게 했어요. 처음 들어가니까 그런 일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내 공부 1등 했어. 내 우리 과에서 1등 해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일주일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얼굴 마사지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행 들어왔는데 내가 당당히 들어왔는데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지금. 그 참 마음이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끼두르고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여직원들 동정 같은 거 마감 시간에 세워주고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넣는 연습. 내가 상고가 안 나왔으니까 주사 넣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만원짜리 종이 돈을 안 줘요. 만원짜리를 종이 100장을 이렇게 종이 돈처럼 잘라서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돈 세는 연습하고 이런 거를 한 6개월 시켰어요. 어쨌든 그런 걸 하든 어쨌든 마음에 갈등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니까 나중에 일을 시키겠지. 나중에 내가 대리되고 과장 되고 내가 최연소 내가 은행장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거 견뎌야죠. 그럼 내가 29인데 거기에 막 창구에 있는 그 은행 여직원들 23살, 25살이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해가 6년, 7년 돼도 23살, 4살밖에 안 되잖아. 그럼 한참 동생들. 또 내보고 물어보느냐. 이주임 물읍니다.
예, 대답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이 직장 가면은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걸 참지 못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때 첫 월급을 딱 받으니까, 그때는 월급을 다 누가 얼마 받는지 알아요. 받으니까 여직원들 월급은 게임이 안 되고 내한테. 여자 직원들 월급은 5년, 6년 근무했던 사람도 내보다 적었고, 당연히 적었고, 남자 직원의 경우에 10년 차 근무한 사람, 그러니까 베테랑입니다. 은행에서 최고 베테랑 10년 근무했으니까. 그 친구의 월급이 내하고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 취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채용을 뭐 급수에 따라 채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급수에 따라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제 대학 4년 뭐 2년 군대 생활 뭐 경력 이런 것까지 쳐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년 근무를 하니까 여러분 발령이 어디로 나느냐 저 석전동에 12층 종합기획부로 발령이 쫙 나빠요. 왜? 그 친구는 뭐 입이 소문이 났겠죠. 입행 한 50명 대졸 중에서도 그 친구가 좀 똑똑하다. 그 종합기획부 경영관리팀, 경영관리과, 그게 발령이 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 금융 밑에서 막, 야, 이주임은 엊그제 왔는데 본점에 종합기획부 발령 왔다. 막 부러워합니다. 본점 가서 내가 본점 가서 예산, 은행 평가 이런 걸 담당했는데요. 이제 엊그제 들어온 3년차 은행원인데요. 본점에 은행의 지점장들이 회의 오면 저한테 와서 이주임 잠 좀 잘 봐주라. 우리 지점에 평가 좀 잘해줘. 우리 지점에 예산 좀 많이 줘. 막 인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남해 지점에 발령을 턱 받아 97년도에 딱 왔어요. 계장으로 발령을 딱 와서 1년 근무 딱 하니까 어떻느냐. 다시 내가 회원 때 첫 발령을 받았던데 책임자로 대리로 승진해가 발령이 쫙 났습니다. 그러면 4년 만에 제가 그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거기를. 그래서 가만히 탁 가니까 옛날에 내가 있을 때 있었던 여직원들도 일부 있더라고. 그때 여직원들이 이주임 불렀는데 뭡니까? 4년 만에 가니까 이대리님 제가 책상 뒤에 떡 앉아 있습니다. 여직원들 앞에 앉고 너는 책상 뒤에 떡 앉았어. 이대리님 결제 좀 해주십시오. 가서 탁 결제 딱 도장이 이만합니다. 결제 도장. 그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여자 지점장들도 생기고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지금 똑같습니다. 여직원들, 남자 직원 월급도 그렇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지금 모 은행은 여자도 임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도 임원이 되고 지점장도 많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시키고 그런 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나이도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지금 똑같습니다. 기업체도 요즘 우리 여자분들이 임원도 하고 상무하고 부장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우대해 줍니다. 여러분 국립대학교 교수들 채용에 지금 남자보다 여자를 더 우대합니다. 창원대학 여러분 가보십시오. 창원대학 국제무역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이런 과들이 옛날에는 여자 교수님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남자 교수. 지금은 여자 교수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자신감, 그런 어떤 목표의식, 이것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때 외국인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1990년에 그때 막 이제 그런 소위 말해 잔심부름하고 띠 두르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외국인들이
그 반송동에 잘 없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반송동에 조금 살았어요. 그 외국인들이 딱 은행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웃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은행 직원들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왜? 외국인이 오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주임 빨리 와가지고 차장님이 이주임 빨리 네가 그 가가지고 빨리 해라. 거기 가서 말을 해봅니다. Excuse me,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하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 간단한 영어. 그때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때 제가 회화를 좀 배웠거든요.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해, 그 친구가. 그런데 이제 한국말에 서투른 사람이 있지. 그러면 뭐 보통예금 통장이다. 즉 아까 이야기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저축성 예금 이런 걸 이미 내가 공부를 하고 갔으니까 그 통장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면은 신용카드 때문에 왔습니다. 그 해결을 딱 해주면 그때 그러더라고. 야 역시 대학 나온 사람이 다르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래 할 수 있다. 나도 하찮은 이 시골 고등학교에서 하찮게 아주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서 제가 6번째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우리 때 할 때는 나는 쌀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해서 제가 여기 우리 엄마를 작년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시지 않으려고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 식구들끼리만 살려고. 그러나 저는 창원대학에 있다가 남해대학을 오면서 내가 어머님을 모시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치매가 걸렸을 때도 제가 93살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저 태워서 제가 횟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정신이 없어도 치매가 왔다 갔다 우리 성우가 오는가 항상 그 대문 앞 그 큰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밑에 항상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 부모님이 그 기대 거기에 나는 부응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아버지 엄마들이 여러분에게 또는 아버지 엄마 뭐 누구든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MBN의 그 보이스톡으로 그걸 봤어요. 보이스톡 결승전을 봤는데 그게 그 김봉곤 그 훈장 그 딸내미 다연이 김다연이가 그 노래를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엄마를 생각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2절에 눈물이 나서 노래를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2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몇 살입니까? 그 애가 나이가 뭐 초등학생이죠.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아주 예의도 바르고 그 김봉곤 그 훈장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 그 산속에서 있으면 제가 그 청학동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합니까, 그죠? 칭송합니까? 그래서 우리 1학년들 절대 경남도립 남해대학 금융위기 사무과가 여러분에게 결코 희망이 됩니다. 희망. 결코 여러분 4년제 대학이다 뭐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학이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요 취업이 잘 되는 거죠. 취업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외국인 내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은행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해요. 외국인과의 거래,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은 비거주자,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 잠시 왔던 사람은 외국한 은행과 거래를 해야 된다. 요게 좀 다른 겁니다. 비거주자는
일반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한 은행과 거래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이 외국한 은행이다. 그러면 지금은 제1금융권은 다 모든 지점이 외국한 은행입니다. 제2금융도 외국한 은행이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은행 다닐 때는 이 외국한 은행이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 자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느냐 은행마다 몇 개씩만 허가를 금융감독원에서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이라도 외국한 은행이 다 아니었습니다. 몇 개, 뭐 창원에 몇 개, 뭐 마산에 몇 개, 뭐 김에 몇 개 이렇게 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1금융권 전부 다 외국화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거주자 외국한 은행과 예금거래한다는 것은 일반 은행과 거래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모든 거래가 우리나라 내국인과 똑같은데 뭡니까? 비거주자의 경우는 외국한 은행과 거래해야 된다. 예금 거래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제 뭐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잔소리 같은 이야기 하는 거는 뭐냐? 이 지식도 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내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뭐를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 동기부여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동영상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아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뭡니까? 마무리의 인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앞에 많은 희망들이 있고 여러분 앞에 많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야 된다. 그 시절에 해야 될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 결코 어떤 희망을 끊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 자랑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고생들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순간들이 있다.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던 거 다 이번에 최근 한 몇 개월 동안에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강 수업 시간 정리를 좀 하면은, 요게 이제 OX 문제나 시험 나올 게 있습니다. 첫째, 자, 자연인과 예금거래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예금거래의 상대방에 있어 자연인과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단,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다? 당자 예금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거래가 가능하다. 그 예금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크게 은행 예금은 모든 은행이 똑같다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상품의 이름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고 저축성 예금이 있다.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자예금, 저축예금.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은 정기적금, 정기예금, CD, 양도성 예금증서, RP, 판매조건부 채권. 요게 있다. 그 다음에 은행의 예금거래의 상대방에서 제한 능력자란 뭐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있다. 미성년자는 우리가 19세 미만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은행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만 안 만들어주고 만들어준다. 그걸 알고 계시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둘 다 똑같이 노인이나
질병이 있어서 못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법률 행위를 못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법에서 대리인을 후견인을 선정해서 하는데 비성년 후견인은 그 대리 행위가 제한이 있고 비한정 후견인은 대리 행위가 한정, 제한이 있다 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과의 거래는 대리인은 이런 두 종류가 있고 반드시 대리인은 중도 해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한다. 자, 은행 예금 지급을 할 때에 세 가지 뭡니까?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이 있으면 된다. 외국인과의 거래는 아무런 제한이 사실은 외국인과 같이 없는데 단지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한 은행, 즉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과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1금융권은 소위 말하는 은행이라고 부르는 제1금융권. 여러분 제1금융권 은행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복습합니다. 첫째, 한국은행. 두 번째, 시중은행. 세 번째, 지방은행. 네 번째, 특수은행. 요 네 가지를 제1금융권이라고 합니다. 그 제1금융권은 다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이다. 왜? 1997년 IMF 이후에 외환이 자유화되면서 이 제1금융권 외국환 은행들은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뭡니까?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1강 수업은 5주차 1강 수업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용기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Don't give up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강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